Hello everyone, how are you? Pretty good, alright. 여러분들, 선생님이요, 오늘은 우리가 명사절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을 되새겨 본다면 이렇습니다. 영어는 여러분들 참 신기했던 거가 주저가 그 다음 뭐에 대해서? 종속절이란 말.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쌤이요, 지말선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매천자, 위상자, 이렇게 지산문자, 상형문자 이런 거 몇 개 말고는 사실 한자를 잘 몰라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한문교육이 등한시대든 그 시점이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등한시대든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한문교육하고 교복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교복 한 번도 안 입어봤는 세대거든요, 쌤이요. 유니폼, 그러니까 스쿨 유니폼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정치적인 그런 공화국 시대, 블라블라 얘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생님이 한문교육을요, 안 시켰어요. 그 별로 강조를 안 했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입시제도에 안 들어가 있고 이래서. 그리고 지구과학 이런 것도 잘 안 배우고 이랬거든요. 어쨌든 간에 선생님 그 얘기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 영어를 잘하시려고 그러면 한국말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선생님이 저기 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자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자도 한번 싹싹싹 써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쌤 좀 그렇게 못하고요.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쌤이요. 무슨, 뭐, 이런 거. 말하는 세 말이, 이게 주종관계라는 말이죠. 세 말의 포인트가 그 설명이 하고 싶은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주절이 뭐예요, 그러면요? 메인인데, 얘들은 종속절이라는 개념은 영어로 쓰지 않고요. 이 주절과 종속절에 대한 개념을 주인과 종과의 관계죠. 그래서 형아랑 동생처럼 뭔가 딸려오는 개념에 여러분들이 그 절의 개념을 잘 잡으시면 영어가 이렇게 생명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처럼 성장하면서 벌떡벌떡 키가 큽니다. 왜냐하면 주절이라는 것은 일단 뭐만 때리면 돼요?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만 딱 때리면 주인절이잖아요. 잘난 것 같지만 힘이 없죠. 왜요? 키 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근데 또다시 주어 동사 절을 종처럼 붙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그러고 싶으면 절과 절을 접속하는 뭐를 붙여야 된다고 세면 접속사. 그런데 이 접속사의 종류가 즉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종류가 쌤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 그거 보세요. 그래서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많이 공부하면 즉 종속절에 종처럼 딸려가는 것에 대한 개념. 한국말로 이해가시죠? 한자는 모르더라도 쌤도 한자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절에 종처럼 이렇게 딸려가는 종속절에 대한 개념을 많이 잡으시면 영어가 성장을 합니다. 왜요? 주어 동사에서 멈춘 게 아니라 접속사 때려받고 또다시 주어 동사하고 접속사 때려받고 또다시 주어 동사하고 이런 거 어때요? 문장이 길어지면서 마디가 자꾸 커지겠죠. 근데 그래서 성장점이 커지는 거와 똑같으니까 접속사는 그런 놈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접속사를 배웠냐면 여러분들 문장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선생님 모든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형용하는 무슨 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또 우리는요 완벽하게 주절 쓰고 나서 때나 이유나 조건이나 양보나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가 뭐뭐처럼이라는 것을 이끌어주면서 부사절 역할을 하는데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생뚱맞게 이렇게 접속사의 역사를 다시 한번 거스르는 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단원을 마쳤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명사절. 그래서 복합 관계사까지 여러분들 쌤이 보강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가 요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알고 보니까 몇 가지가 있다 쌤이요? 6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6가지가 1바가 뭐라고요? 평범한 뭐가 있습니까? that이고 두 번째로 쌤이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what이 있고 그럼 너미가 세 번째로 우리 많이 아셔야 되는 것이 모든 뭐가요? 의문사가 여러분들이가 명사절을 이끌어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반이 의문사가 없을 때 뭐뭐인지 아닌지에 뭐가 있었습니까? if가 나오면 whether 같은 말 뭡니까? whether or not. 그래서 if or not 넣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반이 아셔야 될 것은 이런 거죠. 우리 반이 영어에서 관계사란 것은 복합관계사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사에다가 뭐를 붙이게 되면 ever를 붙이게 되면 어떤 뭐뭐라도라는 뭐가 됩니까요? 복합관계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whoever 붙이면 뭐가 합니까? 어떤 누구라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때 이제 왕별 머릿속에 빡 와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빡 와야 되는가 잡아요.
선생님, 여러분들 쌤이요 모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우리 관계사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관계사는 뭐라고 그러면요 앞에 있는 명사를 형용하는 무슨 절이다? 형용사 절이다. 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반이 우울해하실까봐 쌤이 또 그 여자, 우리 반이 숨겨놓은 그 여자가 있죠. 옆집 사는 그 여자를 해보세요. 옆집 사는 그 여자 해보세요. The woman who, 시작.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다시 한번 할거든요. 해보세요. The woman who, 시작.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우리 반 되게 잘하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옆집 사는 여러분들입니까? 여자. 알고 보니까 관계대명사 절이 누구를 수식합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형용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쌤이요 우리 실용용법 CDE 수업까지 다 하고 나서 최고로 쌤이 강추하는 수업이 문장 보는 수업입니다. 사실은 그 문장 보는하고 기초복화나 아니면 복화 22,000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뼈다구를 다 갖추는 것이 우리 반이잖아요. 여러분들 뼈다구를 갖추고 나면 거기다 뭐를 하고 싶어요? 당연히 살을 붙이고 싶어요. 정상 아닙니까? 뼈다구를 갖췄으면 살도 붙이고 그다음 뭘 합니까? 머리카락도 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 보는 눈이 뭐예요? 문장 보는 눈도 이렇게 합니까? 키우고 싶고 기초 듣기 수업이 생깁니다. 기초 듣기로 귀도 뻥뻥뻥 뚫리고 싶고 말하기 패턴반으로 뭘 합니까? 말도 좀 뻘렁뻘렁 하고 싶고 여러분들 원래 그런 거죠. 사람이란 게 연필 꽂고 뭘 합니까? 독해도 좀 영작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 그죠? 그러나 나만 뭐 태워줍니까? 쌤이요? 비행기 태워가 보내야죠. 양인 만나가 급한 애들로 그래야지 취업할 수 있고 바이오로란요 나가셨을 때 근데 파란 눈 봐도 기 딱 안 죽고 있지 않습니까? 딱 쳐다 우리보다 키가 커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딱 보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씩 웃으면서 미가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so what 이거죠. 그게 뭐야라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똥배짱이 필요한 겁니다.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거는요 자기가 이렇게 투자하면서 영어에 대한 괴물을 만들어 나가는 친구만이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이지 했는 게 억울해가지고 그런 외국 바이어들한테 기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매너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있어서 언어도 우리가 더 못하고 유럽 애들보다 아니면 미국 애들보다 모국어니까 걔들이 근데 유럽 애들은 모국어는 아니지만 영어를 되게 잘해요. 여러분 아시죠? 왜? 뿌리가 똑같으니까 언어 자체가 문화도 비스무리하거든 알고 보면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자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런 영어 괴물을 자꾸 만드시면서 자기 투자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기업체 들어가셨을 때 요즘은 토익은요 여러분들 750, 800밖에 보지 않죠. 다 뭐 가지고 오라 갑니까? 오픽 그죠? 삼성은 오픽 없으면 못 칩니다. 못 냅니다. 원서 그죠? 또요. 토익 스피킹 또 뭐예요? 면접 보는데 인사팀들하고 쌤이 많이 만납니다. 쌤이요. 그 뭐 사회적으로 쌤이 많은 레벨들이 보통 보면 이제는 좀 과장하잖아요. 쌤 나이가 있고 하니까. 그렇지 않나? 과장하지. 대리는 없어요. 쌤이 이제 사회생활 한 13년, 14년 해놓으니까 쌤 친구들도 다 뭐예요? 근데 다들 이제 기업체 들어가는 애들이 다 과장 이제 뛰는 애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제요. 근데 그러니까 걔들 인사팀에 있거든요. 문과 친구들은 인사팀 많이 가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얘기해보면 얘네들 항상 물어봅니다. 쌤이요. 뭐 보고 뽑노? 이렇게 항상 물어보거든요. 은행 가도 쌤 늘 물어봅니다. 그 뭐 이게 뭐 팀장이나 이런 사람이 뭐 쌤하고 얘기 좀 할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쌤은요 뭐 주식을 어떻게 뭐 아니면 뭐 펀드 이런 얘기 뭐 정기저축 이런 얘기 안 하고 항상 뭐냐 하면 너는 뭐 보고 뽑아요? 항상 그렇게 뭐 봅니까? What are the qualifications for this job?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쌤이요 항상 그런 거 물어봅니다. 하나뱅크, 대구뱅크 가고 이렇게 하면 쌤 물어보는데. 그런 애들 딱 만났을 때 근데 이런 거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들어 나가셔야지 기가 안 죽지. 안 그러면 뭡니까? 기 죽지. 저 길이는 혹시 자연스러워요. 맥주 한 병 들고 벽에 이렇게 기대 써가지고 흥얼거리면서 맥주 먹는 것도 혹시 자연스러워요. 와인잔 한 개 들고 뭡니까? 하는 것도 뭡니까? 자연스럽죠. 파티 같은 데 가면. 우리는 일단 앉아야 되죠. 일단 우리는 앉아야 돼. 누구 옆에 앉느냐가 중요하고 우리는 앉아야 되고 문화 자체가 되게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과 이렇게 그것도 뭡니까 외모도 걔들이 또 좀 뭡니까 좀 더 크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그 기가 죽게 마련이에요. 근데 결국 뭐 합니까? 깡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쳐 이렇게 뭡니까 원샷 딱 하고 쳐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류의 그 자기 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쌤 보니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쌤도 왜 외국에서 대학원 공부해보고 하니까 그런 게 필요하더만 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거끼리는
내가 보니까. 그래서요, 딱 이렇게 살아남으시려면 평소에 내가요, 옆집 사는 여자 외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는 그런 거, 또, 그러니까 이 명사절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 얘기하면서 이 절이나 개념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이 자부르분 눈을 뜨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꾸 적어보고 연습 문제 풀고, 그러니까 꿈을 키우면서 뭐 이런 것은 이런 것은 특혜입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왜냐면 원어민들이 한 번도 영어 원어민들이 접해보지 못한 언어에 대한 갈구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어 괴물을 만들어 나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까? 야, 어차피 이까지 그러니까 고무줄 한번 당겨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영어가 non-native 스피커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저건 타고나면서부터 잘해놓으니까 이 뭐 언어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뭐 모든 사람은 절박해야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저건 다른 걸 자꾸 이상한 걸 해보죠. 뭐죠? 뭡니까? 뭐 에세트라 에세트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그죠? 뭐 동성애나 뭐 예를 들자면 그죠? 마약이나 그죠? 사람은 누구나 그래 절박한 그런 쾌감이 필요하니까 우린 공부하면서 쾌감이 오잖아요. 별로 안 그래요? 옆집 사는 여자 콜? 별로입니까? 그죠? 그건 다 그렇지. 몰랐는데 알게 되고, 그 지적 호기심이 그렇게 우린 충족이 되지만, 지네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그 선진국에 보면 이런 외국어는 되고 하니까 선진과학도 그러니까 발달시키고 그랬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럭키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스웨덴으로 입양이 됐을 때면 좋았을 걸 그랬어. 이런 사람 봤어요, 내가요. 그 마음은 이해가는데 그 그릇만 취소하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훨씬 재밌습니다. 살아가는 게 쾌감이 있잖아요. 옆집 사는 여자를 왜 아삭고 이런 거. 저거는 원래 할 줄 아니까 얼마나 꿀꿀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고무줄 한번 시계 당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외국어로 공부하는 것은 2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2년을 투자하시고 쌤이 오늘 밤마다 얘기합니다. 뭐를 써야 됩니까? 학습 일지를 쓰셔야 되고. 그래서 쌤이요 딱 두 가지 비법밖에 없어요. 쌤 영어를 진짜 오래 가르쳤고 한국 그 쌤도 대구 출신에 영어를 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요 뭐 쌤이 무슨 교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 중에. 근데 딱 두 가지만 실천하시면 돼요. 기초 약한 친구는 쌤이 할 말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 약한 친구는 우리 실용용법 책 있죠. 기초용법 책하고 실용법 책. 근데 이거요 쌤이 3번 보시면 되는데 시험 준비한 친구는 5번 연습 문제까지 풀어가지고 아시죠? 그렇게 하고 토익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3번씩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저기 학습일지 쓰시고 영어 학습일지 쓰시면 절대적으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한 1년만 이렇게 하고 나면 모든 그 생활이 그렇게 변할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쌤이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죠? 계속. 그래서 학습일지를 쌤이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싹 다 쌤이 한번 그다볼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참 잘했어 이런 거 찍어준 거. 그런 것처럼 마치 그죠? 한번 쌤이 점검해 드리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학습일지를 반드시 쓰시고 그다음에 반복을 복습을 3번씩 하시고. 근데 그래서 복습이 직장인들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수업을 3번 듣는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요. 근데 그보다도 자기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아까 쌤이 이게 만들어드린 영어 괴물에다가 많은 것들을 빨리 달아주도록 합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공부로 돌아가서 쌤은 좀 잡소리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공부를 얼마큼 따라오고 있는가 의심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과연 이 친구들 연습 문제 푸나? 이런 생각 들고 또 어떤 생각 듭니까? 학습일지를 쓸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쌤이 아무리 힘을 내도 정말 힘들 건데 학원에 매일 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 반이 이걸 한다고 시험 문제 나오겠나 이게? 그죠? 옆집 사는 그 여자, 이 여자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원에 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로 시험 문제 나오고 이게 기반이 되려면 우리 반이 반복하시고 학습일지 쓰시고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 공부를 많이 해봐서 좀 느낀 게 많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한번 믿고 해보셨으면 뭐 쌤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게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쌤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쌤이 되게요.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쫙 나오니까 신기하죠? 쌤 이런 거 진짜 못 외운 사람이거든요. 차라리 영어 예문은 다 하는데 이런 거 정말 잘 못 외우는데 쌤이 영상 수업을 시작하고 선생님이 이런 걸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영상 수업 할 때는 우후죽순으로 그냥 내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나오긴 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영상 수업 하니까 우리한테 좀 더 이렇게 명쾌하게 학습 목표 적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탁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쌤도 외우니까 이렇게 체계가 잡히대요. 쌤 그리고 글씨체도 사실 정말 엉망인데 자꾸 잘 쓰려고 노력하고 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도 자꾸 쌤하고 나아가야겠다. 뭐 그런 얘기를 쌤이 지금 잔소리 삼아 하고 싶습니다. 그죠? 나사가 많이 풀어졌어요. 쌤 보기에는. 지금쯤 되면 그럴 때 됐거든요. 실용법 이쯤 되면 그럴 때 되겠습니다. 쪼으세요 다시. 아시겠죠? 나사 도망가는 친구는 빨리 찾아내시고 그렇게 쌤 잔소리하고 수업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가 5개를 쌤 썼어요. 근데 쌤이 지금 뭐하고 관계사 뒤에 ever 붙어 있으면 쌤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그러면요. 무슨 관계사? 복합 관계사. 여러분들 그리고 입에서 뭐가 터지면 돼요? 어떤 삐리리 염더미가라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시죠? 그러면 어떤 누구라도 한 뭐야? 그러면요. who미가 whoever입니까? whoever. 그죠? 그럼 같은 말로 쌤 뭐라고 그러는가 말씀드립니까? anyone who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뭐라도 해보세요. 사물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요. whatever입니까? where입니까? whatever. 어디라도 한 뭐야? 그러면요. wherever.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whyever 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고 그러면 그냥 관계 대명사는 무슨 쇼라 그래야 돼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무슨 쇼? 형용사 쇼. 그런데 우리는요 ever이 붙어있는 복합관계사는 무슨 절을 이끈다고 세며 여러분들이 형용사 쇼미가 명사절입니까? 명사절.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쌤이 여기다가 또 할 말이 있는데 우리는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그래요. 우리 쌤 입에서 그럼 뭐가 났습니까? 그러면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떡합니까요? 우리 한국말로 무슨 절이라 그러게요? 양보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거는 무슨 절에 해당되게요? 쌤 보십시오. 여러분들 what에다가 whatever 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입니까? 복합관계사입니까? 복합관계대명사인데 그러면 복합관계사 중에서도 what인가 복합관계대명사인데 우리는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개만 딱 그물고 봐요. 그냥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무슨 쇼라고 쌤이 명사를 형용하는 종처럼 딸려있는 것 중에서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에요. 그런데 복합관계사라는 것은 관계사에다가 ever를 붙이는 것인데요. 뜻이요 어떤 삐리리도 되고요. 혹은 뭡니까?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의 뜻도 나오는데 얘는요 ever를 붙이면 여기에 갖다 붙으면 무슨 절이 이끌어준다? 명사절. 요게 갖다 붙어주면 뭐라 합니까? 그러면요. 우리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삐리리는 뭐뭐 한다는 것은 우리 양보절이라 그러고 근데 명사절이라 합니까? 부사절 그럽니까? 부사절. 그러면 ever 시리즈가 붙어 있으면 명사절이에요? 부사절이에요? 사실은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 거죠. 아시죠? 하지만 ever이 없는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세며? 형용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갈라 그죠? 조금 더 확장된 시각이 굉장히 필요하다.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우리 반이 요 시간 배우기 전에 우리 반이 복합관계사에 대해서 개념을 잡았으리라 쌤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쓰고 나서 쌤이요 대박 할 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쌤님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를 왜 양보절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요 비록 자격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뭐 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그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뭔가 오늘 주제랑 일맥상통하면서 엮어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쌤 지금 이제 얘기 자체가. 그러면 이번 다시 집중하면서 쌤 이거 주기 전에 주절에 종처럼 딸려 있는 종속절은 여러분들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명사 역할을 하는 건 쌤 뭐예요? 타동사의 목적어, 주어 역할, 보호 역할, 전사 뒤. 그죠? 명사절이 명사절 이건 접사 몇 가지? 5가지. 근데 6가지라는 것을 오늘 하나 더 배울 겁니다. 6번이 뭐길래 저리 아껴놓을까? 기다려보시고 그다음 그러면요 모든 형용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와 뭐? 관계, 부사. 그다음 여러분들요 부사절을 이끄는 것은 이유일 때 뭘 합니까? because, since, for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면 이유를 나타내는 것, 때를 나타내는 것, 조건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왜 여기 whatever, whoever이 들어갑니까? 복합관계사는 명사절로 쓸 수도 있고 뭘로 쓸 수 있다? 부사절 쓸 수 있고 양다리 작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아시죠? 근데 그까지만 챙겨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쌤이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요. 선생님이 실용용법 2반에서 한번 날 잡아서 도표를 하나 그릴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한 방에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쫄지 말고 기다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많은 이야기를 끝내면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착 지우고 6번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쌤이요,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몇 가지를요? 6가지를 빼내려니까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화법이란 걸 배웠던 것도 기억이 나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 6번째가 바로 뭐 합니까? 그러면요, 동격의 접속사 누구라 합니까? that이란 것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동격의 접속사 what입니까? that입니까? that. 여러분들 그런 얘기 쌤 지금 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요, 선생님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3-4문제 꼭 푸셔야 돼요. 토익형으로 어떻게 출제되고 토플형으로 어떻게, 그러니까는 탭스나 공문형으로도 어떻게 출제되는지 쌤이 꼭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다 해서 6번까지 떨고 여러분들 쌤 문제 가져오고 내일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자랑을 때리고 나서요, 쌤이 오늘 6번을 꺼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갑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근데 쌤이 먼 길을 돌아왔는 것 같지만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한 문장을 영작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보십시다. 나는 자격 요건을 다 갖췄다. 여러분들 하지만 뭐 하지 못했다? 그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딱 끊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알고 보면 뭐요? 우리는요, 그래서 기초 영작문이 정말 재밌습니다. 수업이. 여러분들 알고 보면 지금 오전에만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영작하셔야 되고, 우리 실용법 책도 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예문을 다 한글로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번역을 영어로 자꾸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영작 공부가 좋아요. 하기에. 그죠? 그럼 보십시다. 나는 그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먼저 해볼까면요. 그럼 보십시오. 해보세요. I didn't. 시작. I didn't. 직업을 구하다 뭐합니까? 그 직업이니까 어잡입니까? 더잡입니까? 더잡. 쌤이 그냥 막연한 직업이 아니고 그 직업이니까 우리 이번에 배우는 정관사 덜을 썼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는 자격 요건을 갖췄다 할 때 우리가 이런 거 모르면 혼납니다. 우리가 발음을 갖다 합시다. qualified. 큐미데이 쌤 썼는 거. 여러분들 그러면 be qualified 다음에 전치사는 항상 뭐? for. 그죠? 토익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보세요. I was qualified for the job. 의미가 그래서 내가요 그 직업에 대해서 의미가 뭐? 자격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근데 the job이 여러분들 반복되니까 싫죠. 그렇습니까? 이수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죠? 저는 그것에 해당되는 자격 요건을 갖췄습니다. 보세요. I was qualified. 시작. I was qualified for it. 여러분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쌤하고 이때요, 쌤이 뭐 동의어 쇼함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쌤 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 be qualified 다음에 전치사 for를 쓰는데 영어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따가라지면서 여기는 무슨 자리? 동사 형태가 분리되면 무슨 자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사. 그죠? 그래서요, 올반요, 진짜로 자격 요건을 갖췄죠. 그러면 발음 갖다 보세요. extremely. 여기 쓰는 거예요. I was extremely qualified for that. 의미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격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쌤 지금 하는지 잘 보세요. 얼마 맞추세요. 지말선 주어 동사 그다음 뭐랍니까? 주어 동사 절이 2개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이 와야 됩니까? 절과 절을 접속하는 무엇이 와야 된다? 접속사.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지금 직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해보세요. 그 직업을 해보세요. I didn't. 시작. I didn't get the job. 여러분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 그리고 내가요 자격 요건을 정말 다 갖췄다는 얘기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영어는 항상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렇게 상충될 때는 뭐습니까? 비록 플러스를 할지라도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요 하지만 한 말 합니까요? 버스 쓰셔야 되죠. 맞죠? 근데 I didn't get the job, but I was extremely qualified for it.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but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에요. 맞죠? 그래서요. 그러면 쌤 너가 얘기했는 conjunction 접속사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 2가지. 여러분들 첫 번째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 두 번째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는 또 몇 가지로 나눠진다? 3가지. 명사절, 형용사절, 또 뭐요? 부사절. 이 개념이 약하면 아무리 우리 반이 회화를 잘하고 싶고 독해를 빨리 하고 싶어도 잘 생기지 않아요. 아시죠? 근데 이렇게 때려놓고 그런 선생님하고 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쌤 지금 뭘로 잡아봤습니까? 버스는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 아시죠? 근데 그러고 나서 등위 접사의 매력은 뭔지 압니까? 우리 이 중에서 공통점이 뭐예요? I. 그죠? 여기서 공통점 생략하는. 왜? 우리 등위 접속사는 한자 개셈이요. 수업의 첫무리에 한자어를 좀 잘 많이 알면 용어 정리를 잘 생각해 보면 되게 문법이 쉽다는 얘기가 등위 접속사는 뭐예요? 이 등위, equality예요. 똑같다는 얘기는 항상 뭘 합니까요? 여러분들이 균형이 팽팽하게 맞다는 얘기는 젠가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평평하게 균형이 맞을 때는 같은 놈을 어때요? 싹 빼내도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죠. 그래서 항상 뭐는 뭘로 이어집니까? 그러면요. 균형은 등위 접사의 균형은 뭘로 이어진다? 문장의
생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죽어납니다. 공부 안 하면. 왜요? 뭐가 없어. 여러분들 다 생략되고. 그래서 문장 보는 눈에서 선생님이 장문 독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교로서 여러분가 생략, 삽입, 강조, 도치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문법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파트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쓰고 나서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I 동사 그렇습니까? I 생략.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는 뭐 합니까? 이렇게 해서도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아십니다. 맞죠? 여러분들 제 말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이 영작의 경우의 수를 다 지금 패러프레이징 바꿔서 해서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요? 문법이라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접속사 기능 자체가. 그럼 이거는 일반은 뭐를 이용한 것이다? 등위 접속사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콤마 쓰셔도 오케바리 염려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I didn't get the job, but I was extremely qualified for it.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쌤 보십시오. 오늘 내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요 직업을 다 뭐 합니까? 저기 합니까? 내가 자격 요건을 다 갖췄다 해보세요. 그럼 뭐 합니까? 근데 그러면 I was 여러분들 extremely 생략하고 qualified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내가 뭐 합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인정하죠.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인정하다 동사가 뭐 있습니까? A로 시작한 거? 우리는 안다. 여러분들 발음을 갖다 하셔. acknowledge. 잘 모르겠죠? 내가 외우실 때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알다 동사 뭐요? know죠. 그죠? 그러니까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요? 발음을 갖다 서 knowledge. 그죠? 그런 지식에다가 발음을 갖다 acknowledge. 인정하다 아닙니까? 아시죠? 승인하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좀 더 잘 써볼게요. 그럼 보세요. 선생님, 저도 진짜 인정합니다. 해보세요. I acknowledge죠? I acknowledge.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acknowledge 동사는 타동사로서 뭐뭇을 인정하다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니까 타동사니까 뒤에 무엇이 옵니까? 명사절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명사절 이건 접속사 무엇이 온다? 대시요. 그러면 내가 진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해보세요. I acknowledge that 이죠. I acknowledge that I was extremely qualified. 참 하고 나서 뭡니까? But 하지만 저는 뭘 합니까? I didn't get the job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영작하는 기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진짜 그거를 인정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I admitted. 또 한 개 더 티나 보세요. 내가 진짜 자격 요건 갖췄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 때 또 동사 한 개 더 튀어나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게 대박인데?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인정하다 동사 뭐가 나옵니까? 잘 모르시죠? 공부하세요. 바로 concede. 그거 다 인정한다. 그래 양보한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게 뭐예요? 양보하다 아닙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절 즉 뭐예요? 내가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정말 인정한다. 그래 나도 인정하고 양보한다. 맞죠? 그래서 I conceded that 조동사예요. 그러면 얘들은 여러분들 다 셈봐요? VIM이가 VT입니까? VT. 이거 VT니까 이거는 다 타동사 뒤에 무슨 쇼? 목적어. 그러니까는 이때 대절은 무슨 절을 이끌어주는 겁니까? 그러면요 명사절.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쌤이 명사절 이끄는 대신 생략 가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I think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나 고개 다시 번쩍 들고 concede가 그럼 뭐예요? 인정하다, 양보하다 아닙니까? 찌르면 세 개 탁 튀어나와죠. 아시죠? 바로 acknowledge, 승인하다, 인정하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토익 시험 치러 가셔서 우리가 보통 보면 소포를 받았다는 거, 물건을 수령했다는 것을 갖다가 승인을 해주죠. 우리도 등기우편 받으면 그게 뭐라고 적혔습니까? acknowledge 아닙니까? 아시죠? 이제요. 근데 그 다음에 admit하고 concede하고 인정하다. 그럼 자 보세요. concede 명사이 뭐요? concealment 그럽니까? 아니면 consolidation 뭐야? consolidality 뭐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쌤 힌트 줄게요. 결정하다 동사 뭐요? decide 결정 뭐요? decision 힌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포함하다 동사 뭐요? include 그죠? 명사형 뭐요? 여러분요? inclusion 잘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 내다 동사 뭐요? 여러분요? conclude 명사형 뭐요? conclusion 여러분요 영어는 불규칙 속에도 규칙이 있다. 여러분들 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쌤 지금 보니까 D로 끝난 것은 다 뭘로 끝납니까? 명사형이 SION이에요. 인정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decide, decision 여러분들 발음 같아서 decision, inclusion, conclusion 아시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럼 내가 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요 자 여러분들 양보하다 동사 뭐예요? 여러분요 concede죠? 여러분들 명사형 뭐겠습니까? concede
전 하고 싶죠. 근데요, 이거 SSION이에요. 왜 SSION은 발음이 뭐야? 그러면요, 얘 보고 미전 합니까? 미션 합니까? 미션. SION은 뭐야? 발음이? 그죠? 전이거든. 텔레비전 아닙니까? SSION은 뭐야? 그러면요, 그죠? 전입니까? 션입니까? 션. 그러면 뭐 하나 보세요? 허락. 시작. 전이에요. permission이요. permission.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 좀 허락, 그러니까 좀 입학 좀 허락해도 해보세요. admission. 미국 대학에 admission 받습니까? admission 받습니까? admission. 아시죠? 입장 허락. 아시죠? 의미가 그렇게. 쌤 지금 하는 쇼가 뭐 같아요? 영어는 불규칙 속에서도 규칙이 있습니다. 쌤 지금 보여준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꼴이니까 접두어입니까? 전미어입니까? 전미어. 그래서 영어는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단어 공부할 때 쌤이 오늘 문법도 문법이지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단어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보십시오. 뿌리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근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앞에 붙는 걸 뭐 합니까? 두어라 그러고 또 뭐 합니까? 끄트머리 붙는 걸 뭐 합니까? 뭐냐? 미어라 그러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쌤이 여러분들 묘사란 단어 뭐예요? 뭐냐? 발음 크게 해서 답시다. description. 이걸 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영어에서 자 보십시오. 스크립트가 뭘게요? 쓰는 거 원고 아닙니까? 우리 보통 그냥 그래서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D는 뭘까? 아래 하자로서 잘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세부적으로 밑으로 칼을 치는 거예요. D가 그죠? 그 다음에 show는 뭐예요? 명사형의 어미입니다. 그래서 접두어, 어근, 전미어. 그럼 보세요. 잘게 나누어서 쓰는 것. 이걸 한국말로 뭐 합니까? 묘사라고 합니까? 묘사 혹은 설명, description이죠. 그죠? 여러분들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 말고 미리 써주면 안 되나? 미리 해보세요. 시작. prescription. 약 찍기 전에 의사가 미리 써줘야 되죠. 그래서 묘사입니까? 처방전입니까? 처방전. 이거 접두어. 얘는 뭐예요? 뿌리, 어근. 얘는 뭐예요? 셔니까 뭐예요? 전미어. 아시죠? 근데 이렇게 쌤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요? 여러분들 홍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걸 따라보세요. 그러니까 쌤 지금 하는 거가 이건데 선생님은 좀 답답한 거 있죠. 이거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2번 봤거든요. 쌤 자랑 때린 게 아니고 그 시절에는 우리 반처럼 무슨 동영상 수업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학생 되면 다 타임지 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타임지랑 아카데미 토플이랑 그다음에 영어 순회라는 책 미가 김창민 선생님이 베이직 영어 순회 하십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그 책 쌤 대학교 1학년 때 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가 나왔거든요. 그거랑 그래서 영문법 하고 나서 영어 순회도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복화 22,000 요 계좌랑 여러분들 요렇게가 선생님 대학교 때 필독서였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그냥 다 이걸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이제 이런 거 많이 했고 우리 반 요즘 여행 많이 가고 무슨 인턴십 있고 이러지만 쌤 시대 때 그런 거 쌤 그거 다 공룡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뭔가 항상요 막 일을 갈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교 들어가면 배낭여행 가고 만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난 진짜 에펠탑에 뭐가 파랑새가 사는 줄 알았다니까요. 공주가 살고 그냥 선생님의 이미지네이션에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냥 코딱가리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가봤으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요 선생님이 이 교재가 바로 복화 22,000인데 여기 보시면 토익 토플 편입 공무원 시험의 필수 관문 진짜 필수 관문이에요. 금방 쌤 했던 거가 접두어 32개 어근 40개 이제 어근이 뭔지 알겠죠? 그런데 그래서 프리로 시작한 거 쫙 그다음이가 스크립트로 시작한 거 쫙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그런 걸로 가장 쉽게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인데요. 그런데 요거를 쌤이 사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다음 시간 또 사운드도 한번 들려줘 볼게요. 쌤이 수업을 들어 듣지 말아가 아니라 이런 어휘 공부를 해놓고 나면 굉장히 마음 편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어떻게 하면 돼요? 쌤 지금 했는 것처럼 짜집기를 막 해가지고 막 무슨 뜻인가 유추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반도 수능 치기 전에 사실은 그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어휘가 훨씬 더 덜 고민스러웠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 공부고 요거는요 우리가 쌤이 아까 말씀드린 문장 끊을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독해 공부고 그래서 쌤이요 북문점도 그렇고 우리 반도 그렇고 이렇게 두 개를 다 연결해 놓습니다. 일부러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조 끊어가 단어 집어넣고 구조 끊어가 단어 집어넣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반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쨌든 한번 보세요. 쌤이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다음 단계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쌤 지금 우리가 prescription, description에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지우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야, 그 서울대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요. 복화 22,000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보니까 복화 22,000은 뭐지? 그거는 무슨 새로 나는 차인가?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모르면 그런 생각하지. 우리는요, 자기가 복화 22,000이라는 단어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요즘 학생들은.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단어 공부하기에. 어쨌든 쌤 그런 다른 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쌤 지금 하는 말, 인정하다 동사가 쌤 뭐라고요? consider입니까? 명사형 뭐요?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concession. 그러면 쌤이 어디다가 꼬리표를 다 줍니까? 그죠? 여러분들 쌤 지금 칠판에 뭐 쓰는가 볼까요? 그럼 발음을 갖다 합시다. although. H 빠졌네. 그죠? 발음 갖다 합시다. though. 발음 갖다 합시다. even though. 얘가 뭐냐면요. 비록 주어 동사를 할지라도 이런 접속사거든요. 즉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모든 선생님들이 이걸 뭐라 그러게? 부사절을 이끄는, 즉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럴 거예요. 모든 토익, 토플이나 편입 선생님들이. 그러면 선생님, 양보가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뭐예요? concession입니다. 그래서 장문독해 시험을 치면 일반 despite, although, though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 뭐가 나옵니까? paraphrasing, 바꿔쓰기 할 때 야가 떴다 그러면 이런 동사로 바꿔쓰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러분요, 인정하다 동사 세 마리는 정말 외우셔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 내가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이것이, 여러분들 쌤 잘 봐요. 이것이 무슨 절로 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요? 부사절입니까? 명사절입니까? 여러분요? 명사절 아닙니까? 이것이죠. 타동사의 무슨 절? 명사절. 그러면 이때는요, I was extremely qualified for it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등위접사로 대등하게 여러분들미가 이루어주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쌤들이요? 등위절 혹은 대등절 그래요. 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죠? 그럼 쌤 무슨 쇼가 하고 싶어서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인마가 1빠고 인마가 뭐예요? 2빠지 3빠. 우리만 제일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나는 자격 요건 갖췄다. 다시 해보세요. I was extremely 빼버리고 I was 시작. I was qualified.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한단 말이 내가 자격 요건을 갖췄다. 나는 그 직업을 갖지 못했다. I didn't 시작. I didn't get the job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쌤 봐요? 그러면 이때 주어 동사 주어 동사니까 우리가 이때도 절과 절을 접속하는 무슨 자리? 접속사. 여러분 그런데 나 하는 말 있는데 여러분요 주절 읽어보십시오. 콤마 뒤에 주절 읽어보세요. 접속사 없는 놈이 주절이죠. 해보세요. I didn't 시작. I didn't get the job. 주절이 완전하니까 이거는 무슨 쇼로 만들어야 됩니까? 부사쇼. 그래서 일반이 부사쇼 경우의 수 7가지 외화가 있어야 된다니까. 형용사 쇼의 경우의 수 6가지 외화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듣기도 되고 독해가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 부사의 경우의 수 7가지 찌르면 쫙 나오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문장 모으는 수업인 거예요. 아시죠? 우리반 그거 안 나오죠. 근데 우리반 정말 습습리한 것은 들어보면 다 들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뭐 생각했는데 그죠? 그러니까는 찌르면 촥촥촥 나올 수 있도록. 쌤도 그런 습관이 없었는데 가르치면서 생겼습니다. 왜냐면 쌤님은 그냥 대강 알아도 되고요. 공부하면 그렇잖아요. 뭐 머릿속에 푹 있으면 되지만 뭐 그 수업을 할 때는요 우리 반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자꾸 몇 가지 이렇게 심어줘야지 우리 반이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쌤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내요. 문장 모으는 공식을. 그리고 영상 강의를 찍으니까 쌤이 한 번 더 쌤 수업이 이렇게 좀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 찍으면 열심히 그 촬영하고 우리 반한테 전달 이렇게 해야 되니까 쌤이 자꾸 제목도 이렇게 열심히 줬고 학습 목표도 수업 계획하는 쌤 자꾸 짜고 이런 거. 쌤님 티칭으로 봐서는 한번 성장통을 알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디 같은 역할.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든지. 그래서 쌤도 근데 이 부사절 얘기를 하면서 요렇게 쓰니까 뭐예요? 등위절 접속사의 느낌을 잡아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쓰니까 뭐냐면요 타동사의 무슨 절? 명사절. 근데 여기는 완전한 절이었으니까 무슨 쇼? 부사쇼. 부사쇼 중에서도 주어 동사 절이었으니까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뭐예요? 자격 요건을 갖춘 건 뭐? 좋은 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직업을 가지 못한 건 뭐예요? 나쁜 거. 토익 파트 5, 6 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건지 상충할 때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 비록 플러스를 할지라도 결과는 엘롱이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와보십시오. 그럼 뭐 났습니까? 금방 칠판 적힌 거 뭐? 올도.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요? 또 그다음 뭐야 그러면요? 염담이가 두 단어 따라서 이분도 그럼 한 개 빠졌다. 뭐 있어요? 그치 염담이가 우리 책 약합니다. 오늘 토익 시험 치려면 발음을 갖다 합시다. even if 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책에 여불떼기 이렇게 제목에 탁 적어 놓으시고 4가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even if 됐죠? 그럼 이렇게 쌤 even if도 쓸게요. 그럼 나 할 말이 있는데 이때는요 I was qualified가 요때는 대를 잡으면서 영어는 그래서 무슨 전쟁? 자리 전쟁. 눈이 좀 커지죠. 이게 문장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기 타동사 목적어 자리에 자리 전쟁으로 갖다 붙을 때는 무슨 절이 끈다? 명사절. 왜? 목적어 자리니까. I was qualified가 올도나 도나 even도나 even if를 잡으니까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 중에서도 뭐예요? 그러면요, 이유입니까? 양보입니까? 양보, concession.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 거죠. because입니까? althought입니까? although. 그죠? 그래서 토익 시험 치러 가서 쌤이 문제를 몇 개 반드시 내일 풀자는 얘기, 이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접속사 문제 풀 때 요거는 좋은 건데 요건 나쁜 거지. 그럼 보나마나 뭐예요? although란 얘기죠. 그럼 뭐예요? 내가 자격 요건을 갖췄어요. 그랬습니까? 내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직업을 구했어요. 이렇게 해서 뭐예요? 그러면요, 인마도 좋은 거고 인마도 뭐예요? 좋은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양보입니까? 인과관계입니까? 인과. 콩 심었지마? 콩 났네? 이거입니까? 자격 요건 갖췄더니만 직업 구했네. 여러분들 이렇게 콩 심었으니까 콩 났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기 뭐 해야 됩니까? 싹 다 지어야 돼, 이런 거. 이거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뭐뭐이기 때문에 비로시한 거 뭐예요? because. 또 여러분들 as시한 거 뭐? since 같은 말 뭐 있어요? as. 또 한 개 더. now that 아닙니까? 그럼 도시이 뭐 내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now that 내는 거 좋아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반이 공부에 빵꾸물 자꾸 메꿔 나가야 되는 거죠. now that. 됐죠? 그렇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접속사 시험 문제로 내는 것이 토익 파트 5죠. 토익 공부하려면 문법 정리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쌤이 오늘요, 책 진도도 책 진도지만 여러분들이가 왜 쌤이 이렇게 저렇게 잡소리 하면서 우리 반 전체적으로 나사를 한번 쪼고 싶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뭐 확실하게 알면 좋지 뭐. 자신감도 있고 틀려도 기분 좋고 이렇죠. 슈 추면 되죠. 좀 틀렸네 이렇게 하면 되죠. 했는 사람은 그냥 오늘 안 했네가 아니고 오늘 틀렸네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못 먹어봤다 하면 없어비죠. 먹는데 맛없더라 이렇게 하면은 좀 없어비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미가 그거 똑같죠. 못 가봤다가 뭐 없어비죠. 근데 가봤는데 왜 가봤는데 이렇게 하면 어미가 그냥 뭐 성질만 좀 그래 보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중요하죠. 재밌죠, 이런 거. 됐죠? 이게 시험 문제. 됐습니까? 그 다음, 제가 이거 지울게요. 짱짱짱짱짱.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쌤이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고 나서 장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났어요. 근데 if 이렇게 풀네. 우리가 I were, 우리가 시험 문제 이래 놨는 거 있죠. 우선 주절이 보세요. I would. 시작. I would get the job. 주절이 뭐 떴습니까? 조동사. 무슨 냄새 나기 시작했습니까? 가정법. 아시죠? 그거 또 이상한 거 있어요. 이거 조동사에 뭐예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가정법 과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래는 I다면 무엇이 와야 됩니까? 원래는 I다면 was입니까? were입니까? I was가 와야 되죠? 근데요, was가 안 오고 원래 were이 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도 썼다는 얘기는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는 직설입니까? 가정입니까? 가정. 그래서 얘는 뭐예요?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 정답이 뭐가 돼야 됩니까? if가 정답입니까? althought가 정답입니까? because입니까? 그래서입니까? 그러니 1번 if, 2번 뭐예요? because, 3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although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히 뭐가 정답이에요? if가 정답이죠. 근데 토익 시험이 if를 주겠어요? 쉽게 나오면 그래 주겠지.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if하고 똑같은 뜻 뭐가 있다 합니까? P로 시작한 단어 provided 대조동사. 대생략 접속사 기능. 그죠? providing 대조동사. 대생략 접속사 기능. 야, 쌤 이거 반칙 아닙니까? 너무 일로 가면 안 됩니까? 올반 뒷장을 홀딱 넘겨보세요. 올반이 어디로 보시냐면 지금 110의 뒷장을 홀딱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111이죠? 그 다음 뒷장 홀딱 넘겨보세요. 112 보십시오. 제목이 보세요. unless 시작. unless, as long as. 그 다음 뭐 했습니까? provided. 그 다음 뭐 했습니까? providing. 그게 if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반이 실용용법 1을 배우시면서 종속절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흐리다는 얘기는 정말 비통해야 되는 겁니다. 쌤과 같이 공부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걸 잡아야 돼. 영어는 그 접속사를 발딱 세워야지, 개념을 세워야지 영어에 성장 마디가 생기는 거 똑같습니다. 아시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것이죠. 그러면 쌤이요 좀 더 하겠죠. 이건 나중 가면.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기다리신 거야. 됐습니까? 주미데이. 그러면 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 같아요? 근데 이게 주절과 종속절 갖고 자꾸 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수업을 진짜 재밌게 할 자신 있으려면 한 문장 적고 거기다 접속사를 자꾸 때려 박는 거죠. 다른 걸로. 그럼 우리 반이 무슨 절인지 휑해야 돼요.
나중 되면 그래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 기다리시고. 하나, 쌤이요. 얘는 딱 보자마자 이제 원점 다시 돌아가서 주절 해보세요. I didn't 시작. I didn't get the job. 플러스에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요 자격 요건을 갖췄는 거는 좋은 거죠.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쌤이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게 쌤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요. 비록 뭐뭐를 할지라도 예, 시리즈 몇 개가 났습니까? 네 가지. 이 무슨 절입니까? 그러면 이때 명사절입니까? 부사절입니까? 부사절. 그럼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딴 게 아니고 쌤께 싹 지우고 나서 4번, 여러분 그렇게 적고 나서요. 여러분요, 이제 다 돼갑니다. 염담이가 4번이 뭐냐면, 여러분요, 영어는 너는 참 영어를 잘한다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구하절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쌤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할 때 전치사가 두 마리 있어요. 여러분들 제목이 있습니다. in spite 하고 그다음 뭐라고요? in spite of 하고 그다음 뭐? despite. 여러분 근데 연락 긴장 때리시면서 despite of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즉 얘는요 전치사고 얘는 전치사 구란 얘기지.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써서 쌤 무슨 됩니까요? 자격 요건을 갖추다가 뭐예요? 영어로요? be qualified. 근데 여러분요 문제 대발생입니다. 고개 번쩍 드시고 여러분 얘가요 preposition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 아닌 뭐가 됩니까? 동명사. 그래서 be입니까? being입니까? being. 잘 있죠? 여러분요 같이 가볼까요? despite being 시작. despite being qualified. 그러면 여러분요 이렇게 나오겠죠. 주절이 나오기 전에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부사구입니까? 부사절입니까? 부사구. 그러면 이때는요 주절이 나오기 전에 뭘 합니까? 부사구입니까? 부사절입니까? 부사절. 그래서 야 너 되게 영어 잘한다? paraphrasing. 바꿔쓰기의 정의는 뭐예요? 구하절을 왔다 갔다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즉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정답에 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솔직해져 보세요. 여러분 뭐가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동명사 하려니까 조금 까다롭죠 사실. 구하절을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의 짱구는 어떤지 압니까? 이렇게 막 굴리고 싶은 거죠. 선생님 내가 자격 요건 갖췄다.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I was 시작. I was qualified. 내가요 이거를 변형을 안 하는 수는 없을까요? 양보절을 지키면서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대박입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 해보세요. I didn't get the 시작. I didn't get the job. 그죠? 이렇게 쌤 썼어요. 그러면 쌤이 대박을 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필기하지 말고 쌤을 살짝 보세요. 나는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 임에도 불구하고 쌤 뭐 쓴다고? despite 아니면 뭐 쓴다고 쌤이요? in spite of죠. 그접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그 사실 뭐예요? 여러분요? The fact 아닙니까? 그럼 해보세요. I didn't get the job. 시작. I didn't get the job despite the fact. 그래서 쌤이 막 열받아서 내가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니까? 이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 듭니까? 무슨 사실? 이런 생각 나죠? 있잖아 왜 내가 자격 요건을 다 갖췄다는 그 사실 있잖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말이 근데 금방 우리 했던 거 내가 자격 요건 갖췄다 해보세요. I was 시작. I was qualified.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절이 오니까는 여기 절과 절을 접속하는 뭐? 접속사 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대박이 드디어 명사절의 6번 동격절을 이끄는 뜻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 그렇습니까? 동격에 뭐가 나옵니까? 네, 생략도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랑 가만히 계셔보세요. 왜요? 이거는 아까는요 자격 요건을 갖췄다. I was qualified가 3번에서는 부사절이었는데 이때는 뭐냐면요 the fact that 주어동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요 주어가 동사라는 뭡니까? 사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고 보면 뭐야? equal이잖아요. 그래서 생략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the fact라는 명사하고 똑같은 절. 명사하고 똑같은 절이니까 이것도 부사절입니까? 명사절이겠습니까? 명사지. 명사랑 동격절이니까 똑같은 절이니까 명사절이라 부르고 이때 동격절을 이끄는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시 명사절 마지막 타자입니다. 6번 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가 쓸 거 있으면 쓰세요. 토익 시험장에 가시면 어떻게 찍어야 됩니까? The fact 나오고 절하면 무조건 뭐를 찍고 나오셔야 됩니까? 쿡딱 이렇게 돼서 찍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선택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동격에 대해서 좋아하는 명사가 뭐가 있어요? 그럼 쌤이 볼까요? 주어가 동사라는 생각해보세요. The idea 시작. The idea that 조동사. 주어가 동사라는 뭐 있습니까? 증거 대봐라 이런 거죠. 야 네가 자격 요건 다 잘 갖췄다는 증거 대봐. 이럴 때 증거가 뭐 있어요? 뭐냐? The proof 대조동사. 아시죠? 야 너가 자격 요건 다 갖췄다는
이야기 해봐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story. 그럼 쌤 지금 쓰는 거가 뭐야? The story that 조동사, the proof that 조동사, the fact that 조동사, the idea that 조동사. 이것은 무슨 절을 이끌어줄 수 있는? 뒤에 that 동격절을 이끄는 that을 좋아하는 뭐 합니까면요? 우리가 명사들이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셨을 때 얘들이 딱 보였다 그러면 접속사 뭐를 원하면 뭐를 찍고 나오시면 됩니까? that을 받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패턴 공부란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재밌지. 그래서 기초용법 좀 빡시게 하고 실용법 한 2번 듣고 우리가 복습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영어를 못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만 오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업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꾸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선생님 학습일지 진짜 써보란 갑니까? 그냥 반복하시고 선생님 제일 별로 버전 안 좋은 친구가요. 뭐 자꾸 말하는 게 중요한 거 누가 몰라? 근데 뭐 이거 뭘 갖고 말을 할 건데? 뭐가 있어야 말을 하죠. 자기가 아는 거 코딱가리만한 그런 어휘력으로 어떻게 도대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유럽 애들하고 바이애들 만나거나 이렇게 말을 해보면요. 걔들은 실용용법 우리 지금 하는 거 기초용법에 있는 구문을 싹 다 씁니다. 회화할 때. 정말 억울한 거 있죠. 근데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면 슬럼프 탄착하지 말고 다 외우십시오. 쌤 여기 고동사 배기도록 외우라고 내가 초장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아시죠? 그래라. 그러면 슬럼프도 호사스럽죠. 사실은. 그래서 합니까? 학원을 다니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죠? 너무 무섭게 얘기했습니까? 죄송한데 그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복습하는 방법 나는 자격 요건을 다 갖췄지만 그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를 몇 가지 방법으로 써보자? 5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쌤이 오늘 교재를 안 보는데요. 교재 어디 있습니까? 110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C번 그죠? 여러분들 C번, D번에 왕별 치시고 집에 와서 연습 문제까지 풀어오기 숙제 그거까지 할까요? 내일은 쌤하고 그 다음부터 또다시 부사절 정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복습 배우세요. 인사할까요? Have a good day. See you. 수고하셨습니다.